먼저 볼 것은 44번 문제를 보시죠. D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당화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화율을 계산했을 때 하는 것을 보면 고용분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직접 환원당, 포도당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의 분해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B값이 높아지게 되고요. 전분 가수 분해가 더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포도당 함량도 높아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0번으로 가서요. 음료용 코코아에 알칼리 처리와 레시틴 코팅을 한다면 여기서 레시틴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레시틴 같은 경우는 이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공전상 레시틴의 주 용도는 유화제인데요.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용해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번 문제를 보시면요. 20% 유지 성분을 함유하는 콩 200kg과 2% 유지를 함유하는 용매 미셀라 200kg을 추출했더니 20% 유지를 함유하는 미셀라가 160kg을 얻었다 라고 있고요. 이때 잔존된 유지량을 묻고 있습니다. 추출로 따지면 추출 전후 유지의 양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유지 함량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퍼센트가 20%니까요. 200 곱하기 0.2 그리고 200 곱하기 0.02 했을 때 여러분들은 X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2.0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54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유지 정제 공정에 대한 순서로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유지 공정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면요. 원유를 탈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탈산을 하고 탈색을 하고 탈취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품 전에 하나 더 한다면 탈납을 하게 되고 제품을 얻게 됩니다. 탈검이라고 하는 공정은요. 불용성의 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고요. 탈산이라고 하는 공정은 유리지방산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탈납이라고 하는 공정은요. 저온에서 유지 성분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고체 지방을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6번으로 가볼까요? 냉동식품을 해동을 시키면 식품이 본래 보유하고 있던 액체가 해동 과정에서 식품으로부터 유출이 되는데 이 액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드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5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의 순서를 묻고 있는데요. 팽창, 증발, 압축, 응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냉동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팽창을 통해서 고압 액체가 저압 액체로 되죠. 이때 흡열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압 액체는 증발기를 통해서 저압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저압 기체는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하니까 고압 기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고압 기체는 응축기를 통해서 다시 고압 액체로 바뀌게 되죠. 이때 방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번 문제를 보시면요. 쌀에서 도정 정도를 표시하는 것 중에 도정률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쌀을 도정 정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도정률과 도감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도정률과 도감률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문제입니다. 두 가지 전부 다 분모에 현미가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데요. 도정률 같은 경우는 분자에 정미 무게가 들어가게 되고 도감률 같은 경우는 분자에 현미 무게 빼기 정미 무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겨층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미에서 겨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8%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감률로 따졌을 때 10분 도미가 되면요. 도감률은 8%라고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미의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도 도정을 하지 않았는 것이 되니까 0이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도정률의 경우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죠. 도정률 경우에는 깎이고 난 정미 무게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10분 도미의 경우에는
8%가 깎여 나가는 것이므로 92%라고 하는 숫자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현미의 경우에는 하나도 깎인 게 없는 것이 되니까 100%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60번에 다시 넘어가서 도정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43번을 한번 보시죠. 달걀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닌 것은 4번이죠. 호흡작용으로 인해 산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염기성으로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백의 pH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3번의 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난각, 안과 박, 내외 난각막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45번으로 가서요. 우유 단백질 중에서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효소를 찾으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효소의 이름은 레닌입니다. 다음은 48번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통조림 내에서 가장 늦게 가열되는 부분입니다. 가열 살균 공정에서 오염 미생물이 확실하게 살균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냉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대로 콜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34번으로 가볼까요? 두부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두부 제조에 사용되는 것, 규소수지 사용 금지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소포제로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그리고 규소수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실리콘 수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품 첨가물은 언제 사용한다? 거품 제거용 첨가물로 소포제로 첨가가 가능하다. 다음은 55번 문제 볼까요? 마요네즈 제조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물리화학적 원리라고 묻고 있는데요. 마요네즈라고 하는 것은 식용유지와 난황, 그리고 식초, 과즙 이런 것들에 다른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화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것이 난황에 있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마요네즈 제조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물리화학적 원리는 유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9번에 한번 볼까요?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유기용제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을 묻고 있고요. 유기용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핵산이 되고요. 잘못된 것은 1번인데요. 유지 외에도 유용성 물질을 잘 추출할 게 아니라 유지만 잘 추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유기용제니까요. 다음으로 60번을 보시면요. 주입당액의 농도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실 때는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다 곱해서 맞으면 되는데요. 먼저 W1 같은 경우는 고형분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안에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고형분과 주입액의 당이 다 합쳐져서 결국 규정 당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량은 500g, 당 함량 9%, 그리고 내용 총량은 851g, 그리고 규정 당도가 18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여기 빼면 총 주입액의 당이 나오죠. 그게 351인데 당도는 모르겠어요. 라고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얻으실 수가 있죠. 30.8이라고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정성을 3%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3%를 계산을 해주면 약 34%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2번에 한번 봐볼까요? 감미자원 식물인데 남미 대륙이 원산지인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감미 자원 식물로 스테비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요. 식물 상태로는 스테비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식물 첨가물 공존에는 스테비올 배당체와 효소 처리 스테비아 이런 식으로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 용도는 감미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4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햄을 가공을 하는데 정량한 고기를 혼합염으로 염지를 하지 않고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었고요. 이렇게 물었지만 결과는 염지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염지를 하지 않고 가열을 하게 되면요. 조직이 뿔뿔이 흩어지죠. 다음 문제는요. 49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지금 단위를 보시면 전부 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 K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보기에 나온 단위는 다르죠. 킬로와트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거죠. 1kW가 결국 1kJ per S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유의 비열 여기에 써갖고요. 그리고 열 에너지의 양이니까요. 열교환 장치가 지금 보시면 4,500kg per H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500kg per H 넣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5도씨에서 55도까지 변했으니까 결국 그래서 K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단위를 kJ per S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가 H죠. 그래서 시간을 초로 단위만 바꿔주셔서 소거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240 정도의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3번이죠. 다음은 51번으로 가볼까요? 우수한 품질의 고구마 전분, 원료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을 묻고 있고요. 지금 아닌 것은 3번이죠. 우리는 전분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분 함량이 높아야 되고 당화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 단백질, 섬유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전분의 당화라고 하는 것은 전분이 산이나 효소 등의 작용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그만큼 전분의 가수분해가 더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맛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전분이기 때문에 조건으로는 알맞지 않죠. 다음으로 52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마요네즈를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첨가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식품공전에서는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식용유지와 난황 또는 전란 또는 식초 또는 과즙을 주원료로 사용을 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해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란을 넣었으니까 달걀 흰자도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유화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첨가한 재료가 아닌 것은 1번의 계란 흰자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57번으로 가면요. 유지정제 방법을 묻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지정제 공정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탈검, 탈산, 탈색, 탈취,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의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유지의 정제 방법이 아닌 것은 2번 탈염은 관련이 없죠. 다음으로 60번 문제로 가서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식품 첨가물로 핵산 같은 경우는 유지 성분을 추출하는데 또는 향료 성분을 추출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비휘발성 액체가 아니라 휘발성 액체를 사용이 됩니다. 핵산 같은 경우는 휘발성,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라고 보시면 되죠. 식품 첨가물 공전에 따르면요. 이 핵산의 주 용도는 추출 용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곳을 보면 식용 유지 제조, 아니면 유지 성분 추출 목적, 아니면 기능성 원료 추출, 아니면 분리 이런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